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김종대의 뉴스 업.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항상 빨리 달려오시고 네. 빠른 뉴스를 전해주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아니 별말 없어요. 예,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은 바짝 다가온 위기라는 검색어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오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시면 네. 임시 선별진료소를 이제 수도권 곳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증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가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시검사소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인두 PCR 검사 방식, 이제 코 안으로 이제 깊숙이 집어넣어서 채취하는 방식인데, 예. 그 PCR 검사 방식 외에 검사 희망자가 원할 때에는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해가지고 좀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검사도 시행을 한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네. 새로 추가로 병을 더 퍼뜨리는 사람의 이제 지표가 한 1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신속 항원 검사라는 생소한 영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뭡니까? 어떤 거예요? 일단 그 말에 이제 신속이 들어가잖아요. 예. 항원 검사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신속하다는 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예. 30분 이내에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검사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킹마우스니까 킹만 강조하시네. 그러니까요. 급한 게 중요하니까. 학구열 있는 사람은 항원도 알고 싶다고 사실은. 네. 예. 그런데 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검색 포털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이제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음. 항원 그 자체를 이제 이 바로 시약을 떨어뜨려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검사 결과가 좀 빨리 나옵니다. 근데 아하. 다만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는 PCR 검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는 이걸 이제 공식적인 방식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을 하긴 하는데 음흠. 일단은 빠르게 양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네. 결국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고요. 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음. 반드시 재검사를 해가지고 네. PCR 검사에서 최종 확인을 한다.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역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진단 쪽에다 한번 우리가 대폭 역량을 강화해서 네. 예, 승부를 걸어보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변화를 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네. 빨리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위기 의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지자체별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혹은 어디를 통해서든 혹은 어디에서건 옮길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지금 너무 이제 뿌리 깊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예. 최대한 많이 검사를 해서 올 초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많은 검사를 통해서 저인망식으로 많이 확진자를 발견해내자, 이런 방향으로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인망이라는 용어는 비유는 부적절합니다. 왜요? 그건 물고기 잡을 때 쓰는 용어예요. 사람을 네네. 그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진자를 빨리 발견하자. 예, 그건 범죄자 잡을 때 쓰는 용어라는 거. 알겠습니다. 예, 항상 네. 단어에 민감하시니까 네. 이번 기회에 좀 알겠습니다.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정 총리의 퀵 행보로 적어왔습니다. 퀵 행보. 여기서도 퀵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퀵으로 적어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 20주년을 맞아요. 그 기념하면서 기념식에도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올릴만한 글이긴 한데 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기존의 다른 글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깊숙이 들어간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자, 김대중 대통령님은 오늘의 저를 잊게 하신 정치적 탯줄이자 아버지다. 어허.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25년 전에 저에게 내미신 손이 지금의 정세균을 만들었다. 아,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과의 오. 깊은 인연을 강조하는. 거의 뭐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인데 이해가 가네요. 14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하셨으니까 92년도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당시 총재 영입을 받고 국회의원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를 원래는 이제 뭐 이야기하시는 쌍용 그룹에서 이제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던 이제 기업인 출신인데, 어허. 요 얘기를 살짝 바꿔서 얘기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다라는 아하. 이야기니까요. 예. 결국에는 이 인연을 왜 지금 시점에 어허. 특히 더 강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는 전북 무주진안 장수 임실 지역이죠. 예. 전북 지역에서 내리 사선을 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전북의 맹주다 아하. 이런 평가를 듣는 호남계 의원입니다. 아, 이거 서서히 대권 냄새가 나네. 이런 말 나오면은 네. 맹주라는 단어는 그런 때나 쓰는 건데. 약간 그런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호남 얘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2차 개각 때 총리도 혹시 개각 대선에 포함되느냐 여부까지를 염두에 둔 어허. 이런 어떤 퀵 행보가 아닐까.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전북의 맹주라 그러셨는데 네. 전북이 다선 의원의 무덤이라고요. 아, 그렇죠. 정동영 전 의원도 한때 이제 전북의 맹주였죠. 예, 근데 전남 같은 경우는 다선 의원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초선 재선으로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선 조금만 다선해도 사실은 네. 맹주가 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가볍게 또 디스를 한번 하고 가시네요. 아니 그래서 맹주가 되는 것도 상관은 없죠. 네네네. 예, 어쨌든 뭔가 행보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최근에 정 총리가 부쩍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퀵 행보라는 거를 붙인 건데 네. 며칠 전에 이제 국정 홍보 방송인 KTV에 예, 정 총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론칭을 했습니다. 총리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예.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장관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국정에 관한 이야기나 혹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고 첫 손님으로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재밌네. 프로그램 내부이긴 한데 예. 정 총리가 이제 방역 지금 현재 상황을 중대본에 총괄하고 있는 그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예. 본부장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 방역 당국이 최근에는 연말까지 우리 시민들께서는 가능하면 연말 모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강조를 해왔는데 총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직접 했던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굳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임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급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퀵 행보를 주목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결국 대권 도전설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라볼 만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막 와요. 네. 예, 요즘 지하철 타면 정 총리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시민들한테 방송하는 거 그것도 정 총리가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노출 아, 요거 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약간? 예, 전 나중에 뉴스업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걸 좀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후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매일 연전연승하시는 우리 임경빈 작가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저는 일단 청취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의견에 더 열광을 해주실까 네. 이런 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검색어를 정합니다. 그럼 제작진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제 지금 동공이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예. 그거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검색어는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검색어는 인간의 무게입니다. 이건 또 무슨 또 이렇게 아주 네. 중후장대한 그런 검색어를 골라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연일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나도 무게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무게 잡아보세요. 네, 무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무게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이제 지구한테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거워진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제 와이즈만 과학 연구소라는 데서 론 밀러 박사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지에 연구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네. 올 연말이 되면 인간이 만든 인공물의 무게, 그러니까 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체들의 무게를 다 합치면 예. 처음으로 지구에 사는 다른 모든 생명체를 합친 무게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플라스틱 뭐 물병이라든지 뭐 벽돌이라든지 뭐 콘크리트라든지 아하.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을 무게를 다 합쳐가지고 예.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무게,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추세가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인다는 게 이제 연구진의 의견인데 예. 인간이 만드는 인공물의 무게가 지난 20년 사이에 예. 2배로 증가를 했답니다. 그렇게 빨리요? 굉장히 빠른 속도고 어허. 20세기가 시작할 때만 해도 1900년만 해도 인공물의 무게가 네. 바이오매스의 그 생명체들의 무게의 3% 수준이었는데 네. 오늘날에는 이게 벌써 1.1조 톤 수준으로 증가해가지고 1.1조 톤. 거의 대등해졌다 이런 예. 얘기고 예. 반면에 같은 시기에 생명체들의 무게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특히 이제 식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예.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그러니까 인간이 개간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식물들의 무게는 2조 톤에서 1조 톤으로 절반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는 별걸 다 연구하네.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다 계산할까? 말하자면 환경에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걸 무게로 한번 재보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추세가 가파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추세라면은 2040년까지 예.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물의 무게가 지금의 1.1조 톤 수준에서 3조 톤으로 예. 3배로 증가한다. 아하. 이런 예측까지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사 댓글을 보면 아니 그 인공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구 위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몇 개를 합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구 전체의 무게는 그대로 아니냐 이런 질량 식의 보존의 법칙. 그렇죠. 예.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무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비중 변화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구성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이렇게 가속화가 되면 도시와 농장이 식물들을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무게를 우리 인간들이 과연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오늘 검색으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무게도 늘어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체중도 스트레스인데 인간 자체도 무게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제작진이 고른 검색어는 116명입니다. 116명. 예. 이게 뭔 얘기냐? CNN에 뉴스 하나가 떴는데 이분이 코로나의 그 확진 판정을 받고 아주 중증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료진이 치료법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해서 망가진 장기, 즉 폐입니다. 그 폐에 염증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를 제거하는 아주 고난도 중증 수술을 했다 이거예요. 이분이 얼마 후에 깨어납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한 달 만에 몸이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의료진 6명도 아니고 16명도 아니고 116명을 자기한테 도움을 준 전원을 찾아내가지고 일일이 감사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료진이 관여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의료진도 다 기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5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편지, 감사의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끝냈다. 그런데 그 의료진 중에 한 분은 환자를 치료하던 중 본인도 감염돼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아이고. 그분한테는 특별히 안타까워가지고 이 깨어난 환자가 그 공익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랬는데, 자, 저는 이거 인간 승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는 감사와 배려와 연대 속에서 이 피어나는 인간성의 승리, 이거 한번 보자는 취지로 116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116명의 무게가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물들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제작진도 한번 이길 기회를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강력히 호소합니다. 임경빈 작가와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지금 바로 우물정 1212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2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오늘의 승리는 제작진의 검색어 116명입니다. 축하합니다. 간만에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럽니다. 승리를 독식하든 네.
우리 임경빈 작가를 처음으로 제작진이 누른 감동스러운 날입니다. 예. 왜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은 6975님입니다. 116명 선택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밌는 방송도 감사드립니다.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6975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꼭 보내주세요.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